안녕하세요. 다워월드입니다. 오늘도 파이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후반에 코인 시장 상황도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텔레그래프에서 파이코인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코인텔레그래프가 파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써왔던 곳인데요.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 더 긍정적 또는 호기심이 많은 쪽으로 이동이 된 듯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식으로 약 5천만 명의 사용자와 대규모 데스크탑 노드 계층을 갖춘 파이 네트워크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에만 의존하는 대신에 크라우드 소싱 컴퓨팅이 분산형 AI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X글을 살펴볼 수 있고요. 직접 기사를 한번 읽어보자면 파이는 스마트폰 채굴 앱으로 시작을 해서 수천만 명의 등록 사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급 리테일 암호화폐 커뮤니티로 성장을 했습니다. 모바일 계층 뒤에는 더 작지만 매우 중요한 그룹이 존재하고 있고요. 바로 데스크탑과 노트북에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파이 노드가 바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스토리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파이의 초기 AI 실험에서 수십만 개의 노드가 자발적으로 이미지 인식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즉 파이는 아무 기반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대규모 사용자 기반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노드 네트워크라는 두 요소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각 장치는 작지만 합쳐지면 일반적인 크립토 프로젝트보다 분산형 컴퓨팅 그리드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공유를 하자면 전 세계 소비자 기기의 총 컴퓨팅의 능력은 모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요. 즉 가정집에 있는 분산된 컴퓨팅 파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AI는 두 가지 중요한 단계를 갖게 되는데 거대한 데이터로 대규모 모델을 학습하는 트레이닝의 단계가 있고 모델을 전 세계 사용자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추론 단계가 있습니다. 현재 이 두 단계 모두 중앙화된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면서 비용, 전력, 크라우드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데 반면 탈중앙화 엣지 AI 프로젝트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형 시설 대신 스마트폰이나 PC, 로컬 서버 등 작은 기기로 작업을 분산시키고요. 블록체인, 프로토콜 기반으로 조종을 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인센티브와 검증이 존재한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장치에서도 대규모 AI 모델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데 일단 참여 기기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사용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추론이 가능하게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뢰와 인센티브, 검증을 관리하는 토큰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파이는 이 조건을 거의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거대한 잠재력이 실제 AI 인프라로 발전할 수 있을지가 핵심 문제가 되겠는데요. 2025년 10월에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는 첫 투자로 오픈마인드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오픈마인드는 로봇과 지능형 기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학습, 작동하도록 하는 OS 프로토콜을 개발 중입니다. 이 계약에는 기술 실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파이와 오픈마인드는 파이 노드 운영자들이 오픈마인드의 AI 모델을 자기 PC에서 직접 실행하는 POC 합의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약 35만 개의 활성 노드가 참여를 했고 성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프로젝트는 파이에게는 합의에 사용되는 데스크탑 인프라가 AI 작업도 수행 가능함을 입증을 하였고 오픈마인드 기업에게는 클라우드 대신 탈중앙 컴퓨팅 레이어를 사용한 실증 사례를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 운영자에게는 여분의 컴퓨팅 파워를 AI 팀에게 제공을 하고 파이코인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변화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요. 파이의 AI 계획이 파일럿을 넘어서면 AI 인프라의 일부는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서 일반 기기로 구성된 크라우드형 컴퓨터로 이동을 할 수 있다. 이 모델에서 파이노드는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수십만 대의 PC, 노트북이 CPU 시간을 제공을 하면 하나의 대규모 인프라 계층이 될 수 있고 AI 개발자들은 클라우드 대신 파이노드에 여러 가지 추론과 소규모 학습을 배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기사글 후반부를 보면요. 이 AI 경쟁 속에서 파이의 위치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미 수많은 분산형 컴퓨팅 네트워크가 존재는 하지만 파이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기반을 먼저 구축한 유저 퍼스트 모델이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젝트는 인프라를 먼저 만들고 사용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파이는
이미 수천만 유저를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 즉 시작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용 하드웨어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GPU가 아니라 PC, 노트북, 고성능 스마트폰이 주력이 되어서 대형 모델 학습에는 불리하지만 엣지 추론에는 매우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브랜드 확장성에 관한 것인데 탈중앙 AI 프로젝트 대부분은 니치 프로젝트에 가깝지만 파이는 이미 대중적 브랜드를 확보를 했습니다. 결국 파이는 AI 사용자 접근 레이어를 장악할 잠재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숙제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PC의 불안정성, 그리고 검증 문제나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문제 등 여러 가지 숙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도 이렇게 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실험의 의미에 대해서는 파이의 실험은 AI 가치 창출이 중앙에서 분산으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 있는데 AI, 로봇, 인간 작업자가 한 인프라에서 상호 연결되는 분산지능 시대의 초기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고, 파이의 5천만 유저가 실제로 군중 컴퓨터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일부라도 성공을 하게 된다면 클라우드 기반 AI에서 군중 기반 AI로 이동하는 최초의 대규모 실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년 동안 이 파이 네트워크를 영상으로 리뷰를 해오면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올라온 파이 관련 기사들 모두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이 미디어가 파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비판적인 글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점점 더 파이를 하나의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로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준 것처럼 이제는 서서히 분산 컴퓨팅 파워를 이용한 AI 프로젝트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까지도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1등 공신을 보면요, 시총이 가장 높은 엔비디아와 같은 AI 인프라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시장이 몇몇 대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는 현상이 너무 심각한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AI 모델 학습은 거의 대부분 GPU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AI 기업들이 본인들이 필요한 GPU의 10에서 20% 정도만 배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당연히 GPU 가격은 폭등을 할 수밖에 없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 부족도 큰 문제긴 한데 이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늘려나가다 보니 또 다른 전력 부족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규제 문제도 쫓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AI 산업이 혁신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데에 비해서 인프라의 증가 속도는 그 절반도 못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해 나가기는 쉽지가 않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 다른 차원으로 솔루션을 제공을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중앙 집중식 AI 인프라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가정집에서 놀고 있는 사용자들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오픈마인드와 파이가 테스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와 오픈마인드의 협업을 절대 가볍게 지켜보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은, 파이코어 팀이 홈페이지에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파이 노드 운용자들이 제3자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니셔티브가 발표된 이후 파이 네트워크는 조만간 오픈마인드와 진행을 했던 이 개념 증명 프로젝트의 결과를 담은 사례 연구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파이의 전 세계 노드 네트워크가 탈중앙화된 AI 학습과 컴퓨팅 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실험입니다 라고 언급을 해서, 이 테스팅 결과가 얼마나 현실적인 잠재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파이코어 팀의 추가적인 발표를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이어서 파이 가격 흐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잠시 9만 달러 아래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 반등의 힘이 강해 보이지는 않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충분히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 지금 시장은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데 9만 달러 또는 8만 달러까지 조정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배어장이 시작이 되었고 추가 하락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두 주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일봉을 보면 4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런 시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호재성 트리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직관적인 요소를 하나 꼽아보자면 바로 12월 금리 인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패드워치 사이트를 보자면 12월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는 48%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90% 이상이었는데요. 지금처럼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만약 예상과 달리 금리 인하가 12월에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연말에는 코인 시장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지난 두 차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미 90% 이상 선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그 기대감이 미 증시 AI 섹터로 자금이 모두 쏠려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아쉽게도 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어떤 큰 이득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또 금리 인하 이후에 이 제롬 파월 발언이 조금만 매파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코인 시장만 유독 크게 급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은 시점에서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뉴스 기사가 나온다라든지 실제로 12월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은 이것이 기회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 확률적인 이야기고요. 현재는 앞으로 상승할 부분, 하락할 부분 모두의 가능성이 반반이기 때문에 양쪽 시나리오를 모두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9만 달러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알트코인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약 30%까지 빠지는 동안 이 토탈3 ES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모든 이 알트코인의 이 합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같은 기간 동안 약 35%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즉 알트코인의 평균 하락률이 이 비트코인과 거의 비슷했다라는 것인데요. 만약 시즌이 완전히 종료되는 분위기라면 비트가 30% 정도 빠질 때 알트는 보통 더 크게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알트들은 그동안 상승다운 상승을 거의 하지 못했었고요. 계속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큰 조정을 받을 때 알트들은 그것에 비해서는 크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또한 일부 알트들의 작은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즉 이것은 알트코인들이 너무나 큰 과매도 상태에 놓여져 있다. 너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유동성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도 마찬가지죠. 상장 이후에 잠시 펌핑을 한번 하고 나서 그 후에 상승다운 상승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봉 기준으로 해서 51선에 계속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에도 51선에 지금 도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파이가 과매도 상태라서 그런지 몰라도 51선에 닿았다라고 해서 큰 하락이 바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50선 기울기가 점차적으로 지금 완만해지고 있고요. 이 차트만 봐서는 이 파이 캔들이 50선 위로 조금씩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파이도 현재까지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 이는 파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알트코인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투심이 너무 지금 약해져 있는 시기이고요. 또 위험한 알트코인 또는 파이를 비롯해서 모든 코인 매수를 제가 절대 추천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최근의 상황을 지켜보면요. 비트와 이 알트코인 상관관계가 조금은 틀어져서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버티고 있는 모습을 좀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좀 특이한 현상이다. 이런 말씀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이클 정말 어렵고 힘든 장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저한테도 너무나도 힘든 장이었고요. 그래도 우리 파이만 하시는 파이오니어 분들도 있으실 거고 다른 코인에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올해 좋은 성과로 마무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말 12월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